오늘 광복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K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우리 노래, 영화, 드라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까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 캐데헌.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제작사는 미국 소니 픽처스고요. 배급사는 넷플릭스인데 연출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업에 한국계가 참여를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도 우리 전통 문화와 K-팝이 접목된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열풍이냐면요. 영화 OST인 골든이라는 곡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 그리고 815를 기준으로 역대 넷플릭스 가장 많이 본 영화 2위에 올랐는데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데헌, 이제는 당신도 알아야 한다. 나는 만화 영화는 별로야. 그건 내 취향 아니야 하시는 당신도, 여러분도 이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뉴스쇼에서 준비했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어은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캐데헌 열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선생님? 사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예. 앞에서 이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다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와 이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그것도 이제 핫 100이죠. 영화 OST가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핫 100 차트 같은 경우는 앨범 차트와는 달리 1등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까 빌보드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OST 부문 1위가 아니라 예. 핫백의 1위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예. 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면 많죠. 앨범 만들려면은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럼요. 뭐 짧더라도 뭐 1년 걸려가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싱글 같은 경우에는 노래 한 곡은 그냥 뚝딱 만들죠. 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그런 경쟁이 일단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특히 라디오에서 음악 방송으로 이제 곡을 틀었을 때 그 네. 집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다는 건 결국 뭐냐면 현지의 미국인들이 듣는 거고 그다음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예. 운전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이 노래를 매우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특히 실체가 있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실체가 없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 얼굴 없는 가수. 얼굴 없는 가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화의 주인공들이 부른 노래인 주인공들이 거잖아요.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이게 예. 현지 미국인들이 운전하면서 즐겨 듣고 야. 있다라는 정도고 그다음에 영국의 오피셜 차트 같은 경우는 원래 더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핫 100에서 1위를 한다 하더라도 예. 영국에서는 좌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핫백에서 1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먼저 1등을 해버렸어요. 먼저 1등 했어요. 그 어려운 데서. 네.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데서 1등을 하니까 이미 뭐 핫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난리가 났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공개된 날 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K-팝을 다뤘던 비슷한 드라마와 콘텐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었고 또 결과도 신통치 않아서 팬들도 좀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이 2021년에 소니 픽처스에서 극장용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K-팝 애니메이션 만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 네. 이거 좀 홍보도 안 하고 예, 맞아요. 별로 화제가 되지 않으니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처 그 공개한 날 보지 않고 있었는데 점심 이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반응이 엄청나게 첫날부터? 폭발하니까. 예. 첫날부터. 와. 그래서 제가 그러면 1시간 4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다른 뭐 오징어 게임 시리즈나 이런 거는 뭐 길죠. 여러 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봤어요. 네. 그게 혁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혁명이었다. 예, 콘텐츠의 혁명이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일단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그래 줄거리는 뭐야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약간의 스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잠깐 소리 줄여 놓으셨다가 다시 키세요. 자 줄거리 요약해 주세요. 아니 줄거리는 사실 들으시면 유치해요. 뭐길래? 어제도 어떤 분이 네.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 즐겨보길래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이유로 또 같이 이제 공감을 해야 되니까 보셨다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K-pop 데몬헌터스는 이제 퇴마사를 이제 뜻하는데 K-pop 걸그룹인 이제 헌트릭스가 3명의 이제 멤버로 이루어진 걸그룹인데 네. 이 악령에 맞서 가지고 노래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 줄로 설명 가능하네요. 네. 헌트릭스라는 걸그룹. 네. 3명의 여성으로 결성된 걸그룹이 주인공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퇴마사예요, 퇴마사. 네. 노래로 악령을 물리친다. 네, 그렇죠. 요런 내용. 근데 저 봤거든요. 네. 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남자 보이 그룹이 등장하잖아요. 사자 5인조. 보이즈죠. 여기서 사자 보이즈의 사자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이죠. 근데 사실 뭐 저승사자는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악령은 아닌데 퇴마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젠더 대결인 것 같아요. 남녀. 근데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작품이라는 점, 약간의 동양적이고 아시아적이고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 보시면 그냥 유치하다. 그치. 뭐 대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지금 넷플릭스가 2부, 3부로 또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부, 3부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아하. 요거는 스포 아니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낮에는 노래하는 가수고 네. 밤에는 악령을 악마들을 물리치는 퇴마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뭐 낮과 밤이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악령들이 밤에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고 네.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뭐 걸그룹이자 네.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여주는 그 일상성이 굉장히 크고 그 가운데 이제 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줄거리를 들으면 이게 뭐 대단히 새롭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어떤 점이 이렇게 세계를 홀린 겁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K-pop 팬들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네. 매기관 감독, 그러니까 강민지 감독이 정확하게 그걸 꿰뚫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늠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자신이 K-pop 팬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K-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스토리라인과 결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유하자면 네. 영미권 노래하고 K-팝의 차별점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팝송을 통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 팝송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내용도 많고 심지어는 일탈을 막 부추기기도 하고 네. 또 뭐 약물류에 빠지게 만들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반체제적인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뭐 당연시한다든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제 힙합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욕설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는 것이 아티스트인 것처럼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건전이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게 되면 옛날에 뭐 7, 80년대에 건전가요, 검열시대에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영미권 학부모들은 K-팝이 너무 건전한 거예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맑고 밝은 노래가 있어? 이런 느낌? 네, 뭐 그냥 세상을 아름답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미래가 좀 안 보이는 그런 불확실성이 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적 가치를 못 느끼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지만 자기들의 꿈들은 있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 보편적인 거거든요. 근데 K-팝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정체성은 뭐 방탄소년단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러브 유어셀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사랑해야만이 사실 현대 임상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졌던 이런 서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케이팝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작품이 그걸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 케이팝이 가진 메시지. 그러니까 BTS도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는 네. 그 가치관을 바탕에 깔고 있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그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던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우리 두 사람만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사회와 국가와 전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연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개인주의에 좀 침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 자신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이런 차원이었지만 케이팝 혹은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그 외연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이나 이제 콘텐츠를 들어도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그렇군요.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구를 지키는 지구 전체 공동체를 지키는 이 세 명의 걸그룹 그리고 이 노래 역시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엄청나요. 일단은 노래가 곡이 좋고 좀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도 좋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골든 부르기 천하제일 대회가 네. 열렸는지 그거 한번 노래를 듣고 더 얘기해 볼까요? 좀 화제를 부리고 있는 골든이란 곡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화 보기 전에 이 노래 부르기 대회가 챌린지. 유튜브에 계속 챌린지로 나오는 거 그거 먼저 접하고 나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노래 고음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효과입니다. 좋아요 노래가. 근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 이제 골든인데 이건 원래 그 극 중에 나온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네. 다른 영화 OST나 애니메이션 OST는 대체적으로 이제 작품의 내용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골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핵심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골든이라는 곡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는 이제 황금 혼문에서 골든을 뜻합니다. 그런데 골든 혼문이라는 게 뭐냐면 악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근데 1편에서는 사실은 골든 혼문을 완성하지 못해요. 근데 골든 혼문은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결집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사 내용을 보면 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우울감과 이제 패배감에 빠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치를 잘 느껴가지고 이제 나서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맞아요. 혼문을 만드는 이제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기조는 약간의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데 굉장히 경쾌한 댄스 음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음악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요 국거리 장단이나 동살풀이하고도 연결이 되는 측면이 진짜요?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그거 어떻게 이런 거 그렇게 잘 분석 연결이 안 하시죠? 그렇게 몰라. 그건 못 세계 느꼈어요. 유일하게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팝은 사실 약간의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차트 소식을 전하게 되면 주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음악 시장에서는 아직도 비주류예요. 약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 20대 소녀들이 즐기는 음악 장르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그래미가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팬심이 작동했던 이유가 그간의 어떤 상처와 고통을 이제 버무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래가 지금 아카데미 상 뭐 이런 거 받을 가능성 있어요? 노래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미국 현지 매체에서 미국의 아카데미에 이제 주제가상하고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로 오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아카데미하고 그래미까지 내년까지 쭉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의 음악은 SNS나 시각적 뮤직비디오로 소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깨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스토리로 음악을 소비한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걸그룹 보컬로는 빌보드나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K-팝은 보이그룹 중심으로 맞아요. 형성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걸그룹 중심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스토리 중심으로 음악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이슈는 아카데미와 그래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아카데미에서 수상하고 그래미에서도 수상하다. 이건 엄청난 기록인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 없는 가수들인데 그 세 명이 지금 다 한국계인 거예요? 노래 부른 그 세 명? 다 한국계입니다. 특히 이재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간 연습생 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K-팝의 어떤 흐름들을 알고 있는 있구나. 거고. 그럼 그 이재 씨가 그러다가 이 노래도 부르고 예, 작곡도 그렇죠. 한 거죠. 미국에 가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작사 작곡을 계속했고 예. 또 보컬로 참여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K-팝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K-팝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조금 와, 알겠습니다.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가 일단 압도했다 그 말씀이시고 지금 시간이 와 듣다 보니까 금세 다 한 시간을 가버렸는데 해도 부족해요 사실. 한 시간도 부족하죠. 한 시간도 부족하죠.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력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섬세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게 분식점이 등장하는데 워낙 이제 분식점이 세계적으로 지금 핫하니까요. 여기에 김밥이나 순대 이런 거 등장하는데 그 초록색 점박이가 들어있는 접시 아시죠? 알아요.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레인보우를 보이세요? 초록 색깔 접시 플라스틱. 네, 그렇죠. 우리 김밥 먹으러 가면 떡볶이 먹으러 가면 저기다 꼭 담아주시고 예, 담아야 맛있죠. 만화에 저게 나와요. 저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렁탕을 또 젊은이들이 먹는데 요즘에 그것도 사실 고증인 게 외국인들이 지금 홍대 앞에 네. 설렁탕 찍어가지고 국밥 많이 먹거든요. 와. 근데 거기에 이제 휴지로 네. 이제 그런 수저를 딱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장면까지 있는. 수저 밑에 휴지 까는 거. 예, 그리고 목욕탕 씬이기 때문에 지금 세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줄 섰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때밀이 세신. 네. 와. 그리고 이제 또 라면 먹는 건 당연히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현실 고증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한약방에 가가지고 약 짓는 모습까지 맞아요. 꼼꼼하게 해서 야 우리가 못하는 고증까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점들이 또 매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성지순례 오듯이 방문하시는 외국인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죠.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객 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호랑이, 지금 보이는 저 호랑이도 등장하고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한국의 전통 문화가 뭔지 난 보고 싶어 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그렇게 몰려올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K-팝을 소재로 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만화까지 열풍을 일으키는 이 상황.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요. 사실 K-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못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부심 찬 한국적인 문화 취향도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나 음악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 대단하지만은 우리 기획사들은 왜 이런 걸 못했는가? 아하. 또 우리 K 콘텐츠 제작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실천을 못했는가를 헤아려 보고 예. 이 이후에 여기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지금 넷플릭스가 상표 등록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래요? 오징어 게임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미래 세대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신 노래들은 10대, 20대 때 들었던 음악들입니다. 예. 지금 K-팝이나 K-팝 데모넌터스 현상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10대, 20대 때 겪는 문화적 경험이거든요. 이건 평생 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K-팝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문화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김구 선생의 격이 높은 문화 수준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광복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